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은 단순언어장애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순언어장애 진단기준, 언지청, 신고사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럼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는 크게 청지각 훈련, 청각적 주의 집중 훈련, 상위 언어 인식 훈련, 수용 언어 지도, 표현 언어 지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 첫 번째로 청지각 훈련은 말 그대로 듣기를 잘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청각적인 자극을 잘 지각할 수 있어야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발음도 잘할 수 있겠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중재 방법입니다. 청지각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별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청지각의 결함이 있으면 말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게 되겠죠. 청지각의 하위 개념에는 청각적 수용력, 식별력, 기억력, 종결력, 혼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지각 훈련은 의문인식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의문인식 과제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문인식에 대해서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의문인식은 말소리를 변별하는 능력이죠. 단어를 음절로, 음절을 음소로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음소를 음절로, 음절을 다시 단어로 결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와 연관지어서 말소리에 대한 민감도라든지 말소리에 대한 변별 이러한 개념들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각은 당연히 의문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이것은 청지각 훈련을 바탕으로 한 의문인식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한 번씩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 3, 4, 5단계로 갈수록 수준이 단어 수준, 음절 수준, 음소 수준이라는 점점 더 작은 단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재 방법으로는 청각적 주의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청각적 주의 집중은 말소리 변별, 청각적 이해력, 그리고 기억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때의 듣기는 단순히 물리적 수준의 듣기인 히어링과 소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반응하는 듣기인 리스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들리기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듣기인 히어링, 소리에서 의미를 구성해내는 듣기인 리스닝, 청각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듣기인 어딩,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였어요.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의 경우 히어링에는 문제가 없지만 리스닝과 어딩에서 어려움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 주의 집중 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듣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상위 언어 인식 훈련입니다. 상위 언어 인식을 돕기 위한 훈련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상위라는 것은 메타, 즉 초의 개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즉 언어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다보자, 언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 안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는 사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때 언어의 어떠한 부분을 사고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의문자각, 단어자각, 구문자각, 화용자각, 의미자각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의미자각은 문장 단위에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문자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 전에 여기서 자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자각, 스스로 자의 깨달을 각, 즉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위 언어 인식을 하게 되면, 즉 언어에 대해서 사고를 하게 되면 의문적 측면이나 단어적, 구문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측면에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의문 자각은 말 그대로 의문 측면에서 자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의문 자각은 기본적으로 의문 인식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의문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의문적 측면에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자각, 즉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예시를 보면 돼지라는 단어를 듣고 이 단어는 2개의 음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의문 자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람쥐와 도깨비의 첫 글자 초성이 동일한 음소를 가진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의문 자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단어 자각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때 이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속성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속성, 또 하나는 추상적 속성입니다. 물리적 속성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서의 속성, 의미와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추상적 속성이라는 것은 눈에 바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의미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돼지는 기본적으로 동물 돼지, 피그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 돼지라는 단어를 언제나 동물 돼지를 표현할 때만 쓰는 것은 아니죠. 예시에도 나와 있듯이 돼지라는 단어를 삼겹살이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을 표현할 때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돼지로서의 돼지는 물리적 속성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뜻으로 쓸 때의 돼지는 추상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자각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서점과 책방같이 사물의 이름은 달라도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능력 또한 단어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문 자각은 말 그대로 구문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사용되어진 문법적인 요소에 포인트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구를 멋있다 또는 공부가 열심히 하자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때 문장 내에 문법적인 요소가 잘못 사용되어진 부분이 있죠.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문 자각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의미 자각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의미 자각을 이 구문 자각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 의미 자각은 구문 자각처럼 문장 단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까 단어 자각에서의 의미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단어 자각에서의 의미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의미 자각에서의 의미는 문장에 포함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의미 자각은 문장 단위에서 문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의 의미가 적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미 자각입니다. 예를 들면 오빠가 엄마를 낳았다 라든지 아빠가 모자를 먹어요 라는 등의 문장은 도저히 의미가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의미 자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용 자각이라는 것은 화용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즉 담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화용 자각에서는 2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 상황에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상황 적절성과 또 하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내가 대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목적 부합성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위 언어 능력을 검사하는 검사지의 예시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 언어 인식 훈련과 관련하여 충분히 시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 각각의 검사 문장이 어떠한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 두시고 눈에 익혀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의 중재는 수용 언어 지도와 표현 언어 지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수용 언어 지도에 대해서는 따로 깊이 있게 다룰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수용 언어를 지도할 때는 실제적인 맥락에서 놀이 형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고려사항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언어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표현 언어를 지도하기 위한 세부 방법에는 반복 재생하기, FA 질문법, W 질문법이 있습니다. 먼저 반복 재생하기라는 것은 반복하던 말을 아동으로부터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하나의 문장을 계속 모델링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단어를 말하지 않고 아동을 기다리는 눈빛으로 응시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이 반복된 단어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아동이 목표 단어를 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가 단어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FA 질문법은 쉽게 말해서 양자택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두 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에게 간식 메뉴를 고르게 할 때 피자 아니면 햄버거, 이러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W 질문법은 W로 시작하는 의문사를 활용한 질문법을 통해 표현 언어를 주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누구, 무엇, 어디, 언제 등의 의문사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질문을 하고 아동이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떠올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는 청지각 훈련, 청각적 주의 집중 훈련, 상위 언어 인식 훈련, 수용 언어 지도, 표현 언어 지도가 있었죠. 청지각 훈련은 말 그대로 잘 듣도록 해주자라는 것이었고, 이 청지각 훈련은 의문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의문인식 과제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었어요. 청각적 주의 집중 훈련은 듣기의 수준을 히어링, 리스닝, 어딩으로 살펴보았고, 단순 언어 장애 아동들은 히어링에는 문제가 없지만 리스닝과 어딩에는 어려움을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각적 주의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죠. 그리고 상위 언어 인식 훈련은 가장 중요하고 눈여겨봐야 할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상위, 즉 메타, 초의 개념을 떠올리면서 상위 언어 인식이라는 것은 언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즉 언어를 사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통해 의문자각, 단어자각, 구문자각, 화용자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어요. 각각의 의미와 관련 예시들까지 꼭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언어 지도를 할 때에는 실제적인 맥락에서 놀이 중심으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요. 표현 언어 지도에는 반복 재생하기, FA 질문법, W 질문법이 있는데 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 가볍게 체크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4개의 특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